뉴스 브런치. 네,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4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동네 책방, 서점 편집자의 세심한 안목으로 고른 좋은 책들 소개받아보는 그런 시간이죠. 오늘은 고요서사의 차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뭘 같이 읽어볼까요? 네, 저희 동네 책방 코너에서는 이제 거의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았던 분야 같은데 네.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라는 제목의 과학 에세이입니다. 그러네요. 이 제목 그대로 우리 주변의 개나 고양이부터 멀게는 코끼리나 돌고래, 침팬지까지 동물들도 과연 슬픈 감정을 느끼는지 느낀다면 어떻게 이를 표현하는지에 대해 들여다보는 책입니다. 네, 사실 이 동물들과 감정을 교류하시는 분들 참 많긴 한데 네, 맞아요. 떠나 보낸 다음에 네. 펜로스라 그래가지고 네. 한동안 그렇게 슬퍼하시면서 사진 올리고 그러시는 분들 우울해하시고. 많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네. 동물이 그쵸. 슬퍼하는 그 네. 개념을 다룬 것이니까 네. 기존에 많이 봤던 그런 것과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 어찌 보면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고요. 저도 제목부터가 직접적으로 동물의 슬픔을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 게 좀 신기하게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이제 개인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좋아하고 뭐 다른 동물들의 삶이나 동물권에 이제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편이긴 한데, 네. 하지만 이 인간의 입장에서 쓴 책이나 동물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이 너무나 인간의 관점대로 이제 그거를 해석한 건 맞아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동물들의 행동을 인간 방식에 맞춰서 의인화하는 지점, 과연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저도 소셜미디어에서 동물 영상들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중에는 사실 사람의 입맛대로 조작이 되거나 이제 감정을 입혀서 예쁘게 소개되는 영상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널리 퍼진 말은 아니지만 2018년에는 뷰니멀족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뷰보다 애니멀을 보는 그런 족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만큼 동물 영상이 그 당시부터 크게 유행을 하고, 예. 지금은 아마 랜선 집사라는 말이 더 익숙하실 그렇죠. 거예요. 집에서 직접 키우진 않지만 네, 맞아요. 네, 인터넷으로만 계속 보면서 네. 마치 키우듯이. 맞아요. 예뻐하고 뭐 랜선 이모라던가 이런 음. 식으로 애정을 주고 그 컨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반면 최근에 좀 이슈가 됐었던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학대 인증이 올라오는 등 동물 관련 사회 문제들이 상당하잖아요. 그만큼 이제 동물은 이제 인간을 위한 존재라든가 귀여워하거나 혹은 인간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만 보는 데 문제의식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저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하던 중에 동물이라는 개별 존재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이 사례와 분석을 통해 말해주는 책이 눈에 띄어 고르게 됐어요. 네, 저도 네. 사실 이제 뭐 개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동물 영상 잘 보고 눈물 찔끔 보면 끊을 수가 없죠. 네,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네. 매력이 있는데 네. 그러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희 개를 보면서 네. 우리 집에서 이렇게 자라지 않고 만약에 자연 속에서 태어났다면 네, 어떻게 맞아요. 살았을까? 네. 네, 이런 생각 가끔 해보게 되거든요. 네, 정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회적 이슈들을 대하면서 동물권에 대해 말하는 문제도 중요한데 사실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들도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나 연인을 상실하면 동물들은 과연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들여다보는 책이라 더 궁금해졌는데, 그러네요. 이게 과학 에세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굉장히 사례에 충실하고 통계에 이제 인용을 하기도 하는데, 과학이니까. 예. 네. 근데 그 안에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따뜻함이 있어요. 근데 이 저자가 강조하는 게 과학 관련 글에서는 감정을 배제하는 거를 굉장히 훈련을 받고 좀 그런 환경에 있는데, 그럼에도 이거는 얘기하고 싶다라던가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좀 따뜻하게 읽히는 글이었습니다. 좀 사례를 먼저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호크아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보호자가 좀 안타까운 일로 죽게 되고, 장례식에서 이제 친구가 추도사를 말하던 좀 엄숙한 분위기 중에 이 개가 앞으로 걸어 나가서 갑자기 관 앞에 누워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누워 있어요. 근데 과연 이 장면을 크크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네. 근데 어쨌든 네. 그 냄새로 주인이 어디 있다는 것쯤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사진을 보고는 예. 좀 이제 뭐 주인의 죽음, 보호자의 죽음을 슬퍼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아니면 그냥 그 자리가 편해 보여서 눕고 싶었다라고 해석하는 사실 사람들도 그 마음은 있는 거죠. 모르죠, 뭐.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만약 사람이 그랬다면 그건 그냥 인간의 죽음에 대한 어떤 감정을 느껴서 맞아요. 돌출 행동을 했다고 당연하게 여겨졌을 텐데 이 책 동물은 어떻게 슬퍼하는가의 저자인 인류학자이자 영장류 연구가인 바버라 제이 킹은 애초에 이 개가 보호자의 죽음을 과연 인지했을까부터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가. 네, 대상의 죽음을 아나? 우리가 과연 사람은 당연히 알겠지만 개도 물론 냄새로서 알 수 있겠지만 그걸 인지했을까라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에서부터 출발을 궁금하네요.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들이나 이제 돌고래, 침팬지처럼 지능이 높다고 알려진 동물들은 누군가 죽으면 이걸 인지하고 슬퍼하고 표현한다고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이 책에도 여러 사례가 잘 나와 있듯이 이런 것들은 여러 사례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뭐 자연 상태를 관찰하거나 동물원, 농장 이런 환경에 있는 동물들을 보고 이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이긴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익히 알려진 몇몇 사실만을 가지고 모든 동물 종에 대해서 뭐 개나 고양이는 애도를 한다, 슬퍼한다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좀 주의하면서 동물의 감정들에 대해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는 뭐 강아지도 그렇고 고양이도 네. 그렇고 여기 뭐 통역기라는 그런 맞아요. 앱이 있어서 뭐 그걸 달면 네. 그걸 뭐 대신 얘기해주고 뭐 이런다고 맞아요. 하는데 진짜 그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 맞아요. 들기도 하고. 근데 또 그만큼 이제 반려동물들의 감정이나 언어를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는 이제 증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책은 고양이, 개, 토끼처럼 우리와 가까운 동물들뿐 아니라 염소나 말, 소 같은 가축동물 그리고 코끼리, 원숭이, 침팬지, 돌고래처럼 지능과 감정 표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동물들의 사례를 전부 이제 좀 두루 돌아보는데 그리고 재미있었던 거는 이제 동물로서는 아주 드물게 일부 일처제의 이제 습관을 지닌 새의 사례를 통해서 연인 혹은 반려인의 상실에 대한 동물 행동을 살펴보기도 하는데 좀 이거는 인간에 대한 그런 것과 좀 이입을 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동물의 자살에 대한 신앙도 있고 종을 초월한 우정과 감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주 공평하게 영장류로서의 인류의 이제 상실과 슬픔에 대해서도 다루기도 합니다. 네. 그 중에서 아마도 이제 듣고 계신 분들은 고양이나 개의 사례를 궁금해하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아주 그냥 대표적인 일반적인 이 안에서의 이제 예로. 윌라 카슨이라는 두 고양이가 있었는데 어느 날 나이가 더 많은 카슨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윌라는 평소와 다르게 카슨이 떠나고 오히려 2, 3일 뒤에 갑자기 이상 행동을 시작하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약간만 불안해하는 눈치였는데 2, 3일이 지나도 이제 돌아오지 않는 걸 알았는지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고 심하게 불안해하는데 가족들은 결국 혹시나 싶어 밀라의 불안을 달래기 위해 에이미라는 어린 고양이를 새로 입양했다고 해요. 근데 다행히 윌라는 에이미를 돌보면서 이 불안을 달래게 됐다는 사례가 나오는데 이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맞아요. 두 번째 이제 친구도 잃게 되자 식음을 전폐하고 죽는 이제 동물들의 사례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과연 이 이상한 울음소리가 과연 슬퍼서인지 아니면 단순히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함에 따라서인지 그런 해석 여부를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환경 변화에 따른 불안함이었다면은 새로 들어왔을 때도 불안한 그쵸. 거 아닐까요? 아마 비슷한 그런 이상한 뭐 울거나 반응을 보였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저자는 여러 상황을 비교하고 변수들을 좀 제거해가면서 정말 과학적이군요. 네, 접근하는 게 그 설득력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공통 사항들을 추려내고 이게 슬픔인지 애도인지까지도 좀 가려냅니다. 네. 이제 여러 번 등장하는데 이렇게 우울해하는 그러니까 친구나 가족을 잃고 우울해하는 증상들도 보편적으로 사례들을 통해 보살펴야 할 다른 존재를 곁에 둬주면 그 증상이 차차 나아지고 그리고 실제로 그 친구가 이제 먼저 떠난 대상의 시신을 보여주고 인지시키면 생각보다 빨리 그 감정을 추스르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물에겐 장례 절차라는 게 저희가 발견된 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마치 사람들이 그런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시신을 서서히. 보여주고 냄새를 맡게 해주고 만지게 해주는 게 반려동물들의 상실감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제 나와요. 그래서 혹시 반려동물과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과 사시는
분들은 새겨들어도 진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런 내용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동물이 어떻습니까? 슬픔을 느끼고 정말 표현을 합니까? 지금 반려동물 얘기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책의 제목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그건 아니다라고 이 책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대부분 언급하는 동물들은 슬픔 혹은 슬픔에 가까운 감정을 느낀다라고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의외의 경우가 있었는데 원숭이가 그렇지 않다 쪽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원숭이가. 네, 굉장히 영리한 동물로 알려져 그러니까 사람에 좀 있잖아요. 가깝지 않나요? 네, 막 장난도 치고 근데 원숭이는 같은 무리의 원숭이가 죽더라도 시신에 관심을 두지 않고 버려두는 경우가 대부분, 그러니까 모른 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드물게는 죽은 새끼를 부패할 때까지 안고 다니는 어미 원숭이 사례도 있기는 한데 이 경우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도 실제로 이제 수치로 나온다고 해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인지를 못해서 그러는 건지 혹은 상실에 대한 그냥 이상 반응인 건지 슬픔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슬픔이나 애도를 표한다고 판가름될 만한 사례가 아직은 원숭이는 없지만 하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원숭이는 먹이를 찾기 위해 지금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은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슬픔도 에너지인 경우에 사람도 그렇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진이 빠지잖아요. 네, 그런 경우 그거를 추스르는 쪽으로, 그러니까 무던해지는 쪽으로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좀 언급이 돼요.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동물의 감정에 대해 연구할 영역은 너무나 많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슬픔을 느낀다는 사례는 아직은 없지만 그렇다고 느끼지 않는다고 확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종에 대해서 확정해서 확인하는 거를 또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동물의 어떤 자살이라는 얘기를 하셔서 이게 있는 건가 사실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뭐 돌고래가 집단으로 해변에 올라와서 단체로 죽어있거나 아니면 왜 쥐들이 절벽에서 다 같이 뛰어내리거나 이런 자살 행위에 대한 동물들의 영상들도 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좀 인간적 관점으로 해석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좀 슬픈 사례들로 언급이 되는 게 중국의 이제 사육농장에서 담즙을 착취당하는 곰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새끼 곰이 처음으로 담즙을 착취당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를 탈출한 어미 곰이 새끼를 낚아채서는 죽이고 자신도 벽에 달려들어서 죽은 사례가 이제 말로 있었어요. 전해졌다고 해요. 하지만 저자는 이 앞뒤에 자세한 정황 없이 이거를 명백한 자살로 판단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면서도 이제 비슷한 경우 아내를 잃은 가젤이 시신을 지키다가